예, 2차 시 공부를 하죠. 인간과 본성, 제 3주 2차 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1차 시 말미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주 차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미중유의 어떤 그 전염병이 1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지금 5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지요. 저번 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인구가 많긴 하지만 인구 대비를 하더라도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우리는 어쨌든 뭐 그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 까미 소설 페스트 1947년도에 발표했던 까미 소설 페스트를 읽어가면서 공동체 위기에 맞서는 어떤 그 사람들의 태도, 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를테면 각각의 이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페스트에 맞서는 어떤 태도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 우리 수업 인간과 본성이니까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 계속해서 2차 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뭐 공동체 윤리, 이렇게 지금 주제를 잡고 있지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1차 시에서 확인했던 그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다른 경우를 조금 우리가 응용을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지금 이 보이고 있는 사람이 혹시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독일의 나치스죠. 히틀러죠. 히틀러.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히틀러, 그 나치의 선전상이었던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세프 괴벨스.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진입하면, 즉 침략하면 그 말이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진입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상황에 세 부류의 어떤 대응하는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 레지스탕스 저항 세력이 있다. 두 번째 콜라보 협력자들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많은 숫자겠죠. 메세스 대중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제 이 괴벨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대중들이 레지스탕스 편에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 레지스탕스 편에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 역사의 사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안중근 의사, 레지스탕스 저항했던 인물이고, 또 김구 선생도 있고, 이완용은 누굽니까? 대표적인 친일파죠.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더 많은 대중들. 이제 일본군이 말 타고 들어오니까 아마 이렇게, 물론 자발적인 건 아니었겠죠. 강압에 의한 것이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대중들이 있고, 이 식민지 근대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일 것인가를 일단 보는 거죠. 레지스탕스와 콜라보, 그 다음에 대중들.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친일 부역자들이 내세우는 그런 논리입니다. 친일의 논리죠. 일본이 낡은 조선을 발전시킨다, 근대화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장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근데 이런 선택은 사실은 이제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죠. 왜? 각자 특히 이제 저항해서 저항했을 때는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이제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콜라보들 친일 부역자들의 선택 행위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용인하는 것은 아니죠.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봤던 거죠. 당신의 삶에서 패스트는 뭐냐, 그걸 어떻게 맞서고 있느냐 관련해서 좀 다른 걸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안에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뭐 탐욕이나 게으름, 이기심, 보관심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또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제 이 이기심의 문제를 한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그 다음에 페스트에서 살펴봤던 어떤 이제 개인의 윤리, 이런 문제와 함께 그런 그 행동에는 이를테면 이 페스트에서 의사 리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죽음에 맞서서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물론 도시가 봉쇄돼서 떠날 수도 없었지만 어쨌든 이 죽어가는 패스트 환자들을 돌보는 헌신적인 행위를 선택했던 것은 이타심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타심, 그러니까 이기심은 이제 자기 중심주의적인 생각이고, 이타심은 타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 이기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를테면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이게 EBS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15개월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 15세 된 아이가 좋아하는 이제 이런 뭐 장난감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것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더 좋아하거나 좀 덜 좋아하거나 이런 게 있었겠죠. 누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글자가 빠지긴 했는데 이제 어떤 그 실험자가 이 아이에게 나한테 장난감 좀 줄 수 있겠니?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그림을 보니, 이 그림에서는 뭐냐면 이 아이는 이게 오리인가요? 이 장난감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아까 이 여러 개의 장난감 중에서. 그런데 나 장난감 좀 줄 수 있겠니? 나 장난감 하나 줄래? 하니까 이 아이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5개월 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남에게 이제 선뜻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건네 주었을까요, 여러분? 자, 다음 장을 봅시다. 재밌는 이제 그 연구 실험 결과인데, 이게 뭐냐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장난감을 그냥 건네줬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장난감을 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세상에 15개월 된 아이들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생애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이타심과 이기심이 본능적으로 이타심과 이기심이 있는데, 생애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를테면 이타심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이제 그 실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스탠포드대 뭐 이 교수 연구팀이 만 1세부터 2세 사이에 아기들이 있죠. 이 애들이 그렇습니다. 이 애들 이렇게 짝을 지어 놨어요. 짝을 지어 놓고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제 자, 이 한 쌍의 아이들에게는 공을 하나를 준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공을 가지고 놀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 두 아이에게 공 하나만 주고 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험자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소위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험 장면이죠. 공들이 재미있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네,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반면에 다른 이제 실험 집단,
이 여기는 뭡니까? 눈치챘죠. 두 아이에게 각자 공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공을 가지고 놀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각각 이 아이들은 공을 하나를 가지고 또 실험자와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았던 아이들이죠. 이 팀은 뭐예요? 공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따로따로 놀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험자가 이 탁자 위에다가 이 장난감을 올려놨다가 슬그머니 이제 바닥에 땅에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반응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이 애들은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했던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연구진과 또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았던 아이들은 혼자 놀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이 테이블에서 땅에 떨어진 이 그 장난감을 주워준 이렇게 그 경우가 이 아이들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았다는 거죠. 이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유대감을 느낄 때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이제 낸 거예요.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료를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음악에 맞춰서 함께 몸을 이렇게 지금 음악을 듣고 엄마와 딸일 수도 있겠죠. 같이 몸을 움직여요. 율동을 해요. 이런 경험만으로도 사람들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확장을 해요. 생각을.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경험만으로도 상대에 대한 아기의 이타심이 자극된다는 거죠. 이걸 이타심이라고 아기가 어떤 행위를 하기는 그러니까 이타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호작용,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봐요. 생후 14개월 된 아기 69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보는데 어떻게 해보냐면 이제 뭐 그 아이들이죠. 이렇게 음악이 있죠. 이 음악에 맞춰서 여기는 음악이 없이 그러니까 엄마든 유모든 아이를 안고 각각 안고 여기는 율동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는 음악이 없이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실험을 해 보았더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여기 음악이 없이 그다음에 똑같이 여기는 이제 음악은 있는데 그 음에 맞춰서 여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각각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인 아기와 음악을 무시하며 몸을 움직이는 아기가 각각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실험자가 이 볼펜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볼펜을 주어서 주는 확률이 비율이 어느 아이가 더 많겠냐 이 얘기죠. 이 아이였겠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상당하게 더 많은 어떤 비율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아기가 볼펜을 더 주어주더라 이런 얘기죠. 이걸 하나 이제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이 실험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도 아기는 연구자와 함께 음악과 율동을 조화롭게 맞추려는 경험을 함께 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 속에 숨긴 이타심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그 상호작용,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마음속에 숨겨진 이타심이 발현될 수 있다. 이런 실험 결과를 우리가 가볍게 살펴봐서 그러면 이건 뭐냐? 아까 패스트에서 의사 리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타루라든가 또 신문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죽음을 두려웠겠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라고 말할 수는 없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에 걸려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급적 치료하고 그다음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같이 슬퍼하고 그런 이타적인 어떤 선택 행위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속에는 이기적인 어떤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이 같이 있는데
이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이타심이 발현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나 봅시다. 이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자, 이게 이제 리처드 윌킨슨의 번역되어 있는데요. 평등해야 건강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다. 그쵸?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저울로 맺다는 곳에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히랍의 이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회적 동물이다, 즉 정치적 동물이다. 다시 인간의 심리 상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이제 그 아이 15개월 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생애 초기에부터 이기심과 이타심 중에서 이타심 어떻게 좀 더 발달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제 리처드 윌킨슨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인간의 심리 상태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다. 인간 모두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사회의 공통적인 관념, 그리고 자신의 감성적, 심리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회 구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 책의 76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목 자체가 평등해야 건강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등, 자,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이 책인데 이제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의 36쪽에 37쪽을 보면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불평등은 더 자기중심적이고 덜 친화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스트레스를 더 받게 하고 폭력 수준을 높이고 그 다음에 공동 오타가 가끔 나와서 공동체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사회 전략들을 부추긴다는 거죠. 불평등이 더 심한 사회일수록. 뿐만 아니라 불평등은 한 개인이 누구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지, 좀 더 넓게 말하면 인간의 재생산 전략까지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 불평등한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이방인을 좀 덜 도와주고 하급 종업원을 덜 배려하면서 학교 운동장에서나 가정에서 더 자주 싸우고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많은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이런 이제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담 스미스는 고전 경제학자죠. 고전 경제 학자의 태도인데,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존중의 추구다.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결국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가장 주된 이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행위들에는 그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그 행위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 이걸 우리가 이제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본성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 양식과 연결되는, 사람의 행위 양식과 연결되는 본성의 어떤 측면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태도, 행동, 행위 양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오랜 이제 시간 동안 많은 철학사상가들이 나름의 탐구를 거듭해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거죠. 자, 소설 패스트를 통해서 이 어떤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그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이제 그 독일의 괴벨스 선전상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공동체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세 가지 정도의 대응 태도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저항하는 세력, 그 다음에 협력하는 세력, 그리고 더 많은 수가 대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그 페스트의 의사 리에라든가 타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항하는 그런 삶을 선택을 했죠.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아까 그 아이들, 15개월 된 아이들 대상으로 한 이타심을 어떻게 좀 더 확장하고 그것이 잘 발현되도록 할 것인가 관련된 실험에서 우리가 가볍게 봤듯이,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같이 들어 있는데, 이타심은 훈련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였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개인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 개인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불평등이 심화된 그런 사회에서는 그 개인의 어떤 이타심을 발현내기가 매우 어렵더라, 제한적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보죠. 그러면 이제 이 불평등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평등지향적인 그런 사회 구조로 만들어 나갈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평등합니까? 평등하다고 평등이 과연 뭔가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생김새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뭐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가 이렇게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각자 다른 생활의 어떤 그 조건 속에서 오늘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감염병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 평등하다, 우리가 완전히 평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삶의 조건이 다르잖아요. 이를테면 출발선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은 평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할 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그 법 앞의 평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를 불문하고 그가 행한 그 행위에 옳고 그름에 따라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이 공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이고, 오늘 현대 사회에서의 평등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근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되죠. 우리 사회, 우리가 눈에 봤지만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어떤 법 앞에서 그런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실은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그런 이제 정의롭지 못한 어떤 사회 구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만연해 있고 부패가 만연해 있다면 이 소설에서 봤던 것처럼 이 패스트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이민족의 폭력적인 억압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선택지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완전히 부패하고 불평등한 그런 구조가 지속되고 있을 때,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결론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완전히 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인간의 누구라도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않거나 재산이 많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누구라도 이 최소한의 어떤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는 이런 사회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모습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때만이 우리는 패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위기, 공동체 위기의 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타적인 행위들을 더 많이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3주차 인간과 본성을 조금 정리를 간략하게 하면 1차 시에서 뭐 2차 시도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까미소설 페스트를 그 중심 내용과 주제를 간략하게 살피면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가 하는 것과 그런 태도들은 인간의 본성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을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2차 시에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몇 가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 밝혀진 어떤 이론처럼 어떤 이타심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 이건 이제 이타적인 그런 어떤 마음이 잘 발현되도록 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완전한 평등은 매우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 보다 평등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렇게 3주차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그러면 음악을 이제 조금 듣고 3주차 수업을 다 끝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 아이 한숨을 조금 1분 정도 들었었나요? 나머지 좀 듣고 마무리가 아니라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을
예,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가면서 이번 학기 인간과 본성 수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지요. 자, 고맙습니다.